넘어갑니다. 3월 15일 수업 18강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인데 세포막은 지난 시간에 저기 세포 속이라는 게 배웠는 건데 막 막막 가지고 일단 설명을 좀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뭐 이런 거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반투과성막입니다. 반투과성막. 모든 것들을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반투과성의 성질을 가지는 반투과성막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잠깐 물질의 출입조죠. 여기 가장 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출입을 조절할 것인가 뭐 이걸 좀 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책에도 이제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한다는 말이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물질 출입 조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이 뭐냐라고 좀 되어 있는데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질과 막단백질인데 그러니까 인지질을 통과하는 애가 있고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애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들의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구조를 봐야 되는 건데 지질도 기름이겠죠. 지질이니까 기름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 막 인지질 뭐 56% 크릴 오일 하면서 막 되게 유명하게 파는데 이걸 수업을 듣고 나면 저게 진짜 몸에 좋긴 좋은 건가 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심스러운데 이거는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지질을 먼저 보게 되면 지질 중성지방 지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지질이라고 하는 거 혹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죠.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건 조합이 되면 싶은데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총 3개고 글리세롤은 한 개입니다. 지방산은 말 그대로 산성 물질이고 탄소랑 수소랑 되어 있는 거, 탄소랑 수소 같은 걸로 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고, 글리세롤은 일종의 알코올인데 일종의 알코올인데 알코올. 생긴 게 생긴 거냐면은 지방산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글리세롤. 이렇게 다리가 3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다리가 3개 매달린 얘가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이 지방산도 마찬가지. 이게 뭐 중간에 이중결합 같은 게 있으면은 불포화 지방산. 이 이중결합 같은 게 없으면은 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그러면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이라고 좀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돼지도 불포화 지방산 많고 포화 지방산이 식물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방산이 뭔지를 알아야 일단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거랑 3개의 지방산이 이루어진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하죠. 중성지방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일종의 알코올이니까 얘는 물이랑 좀 친할 테고 얘는 기름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요 다리 부분이라고 하는 게 기름과 친한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가 콜린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가 되면 요거 하나가 뭐 콜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콜린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같이 보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콜린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가 되면 그런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인지질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질을 보면 알지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머리 같은 게 하나 있고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약간 좀 구부러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나는 펴져 있고 하나는 구부러져 있고 이 펴진 게 포화지방산 구부러진 게 불포화지방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요 아랫부분이랑 요 윗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알코올 같은 거기 때문에 친수성 머리라고 합니다. 친수성 머리 머리랑 친합니다. 이거 머리라고 하는 거는 물이랑 친합니다. 그래서 친수성 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 소자가 이제 그 소원해질다, 뭐 싫다 이런 의미에서 소자를 쓸 때
이건 소수성이라고 그러고, 물을 안 좋아한다고 소수성 꼴이라고 그럽니다. 꼴이. 뭐 침유성 꼴이 그러지 말고 소수성 꼴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을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방산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펴졌고 하나는 구부러졌고, 둘 다 펴지면은 세포막의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둘 다 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거든요. 여기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다리가 펴진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됩니다. 이거 오래된 기름 같은 걸로 튀겨진 튀김들을 많이 먹고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막 자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유동성이 안 좋아져가지고 물질 추입 조절에 약간 장애를 받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안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뭐 안 좋다 그러면 안 되고 왜 안 좋은지를 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칩시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있으면 가만히 보니까 세포막을 중심으로 안이나 바깥은 다 물이랑 친한 부분이 친수성 거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세포 안인지 바깥인지 사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물과 친한 부분은 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보면 되게 된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만약에 세포 안이다라고 한다면 안도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소수 친수성 머리 부분이 안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 세포 바깥쪽도 마찬가지 물이 많이 있기, 우리 몸은 뭐 대부분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많기 때문에 바깥쪽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바깥쪽에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요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지질 이중층의 그 가운데 부분이라고 하는 것만 이 기름과 좀 친한, 즉 물을 좀 싫어하는 소수성 꼬리 부분이라고 하는 게 서로 마주보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왜 몸에 건강한 건지, 저걸 섭취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왜 몸이 좋아지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인지질 하면서 팔긴 파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맨날 팔리면 가지고 어디가 좋다는 건 설명 안 하고 물과 잘 섞인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좋다는 건지 설명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잘. 그래서 뭐 제품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비난한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해서 몸에 좋은 건지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인지질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막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껴있을 수도 있고 뭐 표면에 붙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관통한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막단백질이라 본다 그러면은 통과하는 애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일단 그래서 세포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인지질과 단백질이며, 소수성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이중층 구조며, 막단백질은 관통되어 있거나 표면에 붙어있는 구조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개념 더하기 오른쪽에도 인지질 이중층이라 그러면서 세포질이라든지 세포 바깥쪽이 전부 다 물로 되어 있기, 수용성 물질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소수성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바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에서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선택적 투과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거나 마음대로 통과한다는 게 아니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통과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것도 있는 건데, 이렇게 통과하는 애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걸 어떤 게 있냐면 확산이라는 얘기예요. 확산은 별게 아닌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점을 찍는 게 공기 입자나 그런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빽빽한 애가 있고 좀 희박한 애가 있으면은
당연히 한 공간에 되면은 얘도 왼쪽으로 가고 얘도 오른쪽으로 갈 건데 전반적으로 빽빽한 곳에서 힙합한 쪽으로 입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저절로 이동하는 방식, 저절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확산이라고 그런다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빽빽한 곳에서 희박한 쪽으로 무언가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 있죠. 두 개. 인지질 이중충. 이중층. 이걸 통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기름성분이라고 합니다.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비타민 A, D, E, K 비타민 A, D, 책을 안 나왔는데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이 보통 지용성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것들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지질 실제로 우리가 먹는 지질 같은 것들도 다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에도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게 지용성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고 크기가 작은 분자인 이제 기체 이산화탄소라든지 산소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지방산과 글리세롤도 통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직접 통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적어보자고 그러면은 지용성 물질, 기체, 그 다음에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바로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바뀐다. 이온 같은 것들, 요새 나트륨 나오잖아. 나트륨 칼륨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나트륨이라든지, 나트륨이 아니구나? 수소이온, 염화이온,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통과한다고 보면 되겠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합쳐지면 단백질 되죠. 그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는 건데 저건 조금 개수를 외워야 됩니다. 이제 종류를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일단 정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책에 이제 팩포에서의 기체관이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데 팩포는 실제로 약간 이런 식으로 폐의 기능적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걸 팩포라고 그러는 건데 약간 포도송이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피가 들어와서 깨끗한 피를 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더러운 피라고 하는 걸 보통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주황색이었던 거 정맥혈이라고 그러고 깨끗한 피라고 하는 거 산소가 잔뜩 실려있는 거를 동맥혈이라고 그런다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이산화탄소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혈액에서 빽빽하고 바깥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확산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있고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혈액보다는 이렇게 외부 공기에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맥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산소가 많이 투입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조차도 이제 확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데는 에너지가 들겠지만은 이 안에 기체 교환되는 데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팩포에서 기체 교환은 그런 식으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일단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동성이 좀 큽니다. 유동성. 이게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거기 박혀있던 이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제자리를 좀 찾고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보세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참고 삼아 혹시나 물어보면은 막단 배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지제 이중층이 이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막단 배지도 따라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위치를 막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 확산이라고 그런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투가 나오는데 3투 이건 확산이고 확산 3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저농도에서 무언가가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무언가가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3투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확산이랑 좀 반대같이 보이겠지만은 반대라기보다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다 칩시다. 이렇게 내가 점선 표시한 게 반투가 썸마, 반투가 썸마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세트막인데 암셀로 판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투가 썸마이 보면 되겠고, 자 물이 요만큼 쳐졌다 칩시다. 그랬을 때 동글동글동글한 거 하나하나가 설탕이라 그러면 오른쪽이 훨씬 더 설탕을 많이 그리면 당연히 고농도겠죠. 진한 설탕물. 자, 설탕 입자죠. 설탕 입자. 이런 설탕 입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녹는 물질이라고 해서 매질이라고 그러고, 매질이 아니지. 용질이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물이 물 분자를 그립한다면 물 분자를 해줄 때문이고, 물 분자가. 자, 요걸 우리가 물 분자라고 그러죠. 물 분자. 물 분자를 용매라고 그러는 건데, 반투화성락의 특징이 뭐냐면은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설탕 입자 크기가 크네. 이렇게 크기가 사이즈가. 그래서 얘는 반투과성락을 투과할 수가 없고 대신 물만 투과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얘도 에너지는 쓰이지 않는다만 둘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그러면 설탕이 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설탕이 이동을 못하니까 대신 누가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냐면 물 분자가 이렇게 통과합니다. 물 분자. 그럼 물의 수면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렇게 얘는 낮아질 거고 얘는 물의 수면이 이렇게 높아질 건데,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걸 3투라고 그러고, 이거는 반투과성락 때문에 저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구나. 물이 이동하는 거를 3투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3투라고 하는 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책에도 정의가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 분자가 이동한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죠. 물 분자가 이동한다. 뭐 용매가 뭐 아까 말했던 용질이 이동한다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생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걸 좀 적어놓고 있는데, 생명체 안에 있는 물이죠. 물. 그 물이 아셔야 될 게 보통 0.9%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맹물이 아니고 눈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맹물이 아니라 0.9% 정도의 소금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금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걸 식염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식염수라고 하는 거는 0.9% 소금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렌즈 낀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그 렌즈를 좀 씻어내고 이렇게 헹궈낼 때 식염수를 쓰는 건데, 그게 맹물이 아니고 0.9% 소금물인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그 체액이라고 하는 거의 농도랑 게 똑같아야 이제 눈에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없는 거지. 맹물을 씻어내가지고 눈에 집어넣게 되면은
오히려 눈에서 이제 3천 이상이라 해가지고 눈이 좀 뻑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진한 소금물에 담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아플 수도 있는 거라 보면 돼. 그러니까 눈 뜨면 우리가 바닷물에 빠졌을 때 눈 뜨면 아픈 이유가 이제 이 눈을 경계로 해서 눈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닷물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눈이 좀 따끔따끔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식염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랑 농도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내 몸과 농도가 똑같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등장액. 높으면은 고장액, 그러니까 바닷물이 고장액이겠죠. 좀 낮으면은 저장액, 맹물 같은 걸 저장액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거를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좀 비교해놓고 있죠 이거는. 좀 크게 좀 정리한다 그러면 여기다 정리할 건데 자 바꿔서 말하면은 자 봅시다.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저장액. 그러니까 저장액은 뭐 거의 맹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맹물 그러지 말자. 직류수, 대충 직류수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이제 식염수 같은 거. 실제로 식염수 좀 짜서 먹으면 약간 짠맛 나는데 뭐 거부감 있게 짜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몸이랑 체액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장이 진한 물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건 거의 이제 바닷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바닷물도 농도가 3.5% 뭐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를 담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 동물세포 그 다음 식물세포를 담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오케이, 요걸 좀 본다 그러면 일단은 동물세포 중에 대표적인 게 저필부 이렇게 됐죠. 저필부가 뚫리다만 도너처럼 생긴 저필부 요렇게 잡시다.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생겼냐?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저장액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일 수밖에 없으며 등장액은 농도 차이가 없는 건데 안과 바깥의 농도 차이가 없는 건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온 거니까 들어오는 물은 많은데 나가는 물은 되게 좀 적은 겁니다 이거는. 그럼 빵빵해지겠죠 이거. 물이 많이 들어오고 빵빵해져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팽 차면서 터지는 일이 생겨요. 터지는 거.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걸 좀 용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용혈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동물세포한테만 쓰는 말이 용혈현상인데 저장액에서는 저렇게 터질 수가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어차피 등장액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눈이 따끔따끔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가죠 이렇게. 들어오는 건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쪼글쪼글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쪼글쪼글 이렇게 좀 물이 빠져서 쭈글쭈글 말한다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일단 알아야 될 용어가 저장액에서 동물세포를 집어넣으면 터지는 용혈 이것도 터지긴 터지는데 얘는 쭈그러드는 거고 쟤는 터지는 거고 바깥쪽으로 어쨌거나 저렇게 물이 들어와서 터지는 거를 용혈현상이다라고 한다는 거 요걸 일단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식물세포는 좀 생긴 게 좀 다른데 자 일단 세포벽이 있죠 이거는 세포벽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포벽 그림이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빵빵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빵빵하게. 얘는 뭐 큰 차이가 없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얘도 네모나게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뭔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일단 칩시다 이렇게. 일단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깥쪽이 저농도고 얘는 상대적으로 안쪽이 고농도고 얘는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고 얘는
안쪽과 바깥쪽에 농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아시면 좋겠는 건데. 그러면 바깥에서 안으로 물은 들어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적긴 적은데 얘는 이제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벽.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파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따라가고 오기 때문에 조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터지진 않는데 풀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주머니 같은 액보가 있으면 액보가 좀 커져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액보가 좀 커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 책에도 용해면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으며 조금 일정 크기 이상 크지긴 하겠지만 좀 빵빵해진다는 걸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얘는 등장에서는 마찬가지 들어오는 양이나 빠져나가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건데, 잘 봐야 되는 거는 이건데, 얘는 물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저 정도로 들어온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포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요렇게 이런 식으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얘는 또 에코를 그리라고 에코가 뭐 대충 이만하다 그러면 얘는 에코도 되게 좀 작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도 작아져 있고 바깥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기는 건데, 얘는 원형질 분리라는 말을 씁니다. 원형질 분리. 오케이. 원형질 분리. 그래서 요거는 용을 현상이라고 말하고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진한 물에다가 이제 식물 같은 걸 담그게 되면 식물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질 거구나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좀 비슷한 게 뭐냐면은 비슷한 게 비료를 과도하게 줘. 식물에다가 비료를 좀 과다하게 해주면은 식물 뿌리에서 흙으로 상당히 대표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게 고농도가 되어버리고 뿌리라고 하는 게 저농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물이 흙 속으로 빠져나가지고 식물이 말라죽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애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를 이제 김장할 때 소금에 절이거나 소금물에 절이거나 하게 되면은 배추가 약간 좀 말랑말랑해지는데, 그 이유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단 숨이 죽는다라고 보면 되겠고, 물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뻣뻣한 게 좀 사라집니다. 그래야 묻힐 수가 있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배추에 숨을 죽이는 건데,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긴 하는데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두 번째 소독이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소독이지. 이게 이제 뭐 세균 같은 거라고 그러면 세균이 소금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럼 세균이 죽게 되면은 그게 소독이지.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상태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됩니다. 책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생배추랑 소금물에 절인 배추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너무 이거 숨을 죽이다가 노랗게 변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노랗게 안 변하죠 보통.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김치를 물에 씻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런 식으로 식물 세포 상태 현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배추라고 하는 거를 소금에 절이면은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소독과 함께 이제 양념으로 무치기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물의 상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은 요거 비슷한 얘가 목탕을 하면, 목탕 하면은 우리 보면은 저 결과 터집니까? 이게 아니고, 목탕에 가게 되면은 손이 쪼글쪼글해지죠. 그 이유가 목욕탕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몸이 고농도고, 그렇지. 목욕탕물이 맹물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자꾸 목욕탕물 안에 있던 그 물이 자꾸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물이 들어오면서 팅팅 불면서 쪼글쪼글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탐구활동 내용 보면 알겠지만은 증류수 0.9% 소금용액, 5% 소금용액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칠판에 그린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증류수에 집어넣게 되면은 부피가 탁 증가했다는 느낌 나오고 얘는 뭐 처음 상태랑 큰 차이가 없는데 세 번째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원형질 분리가 보이죠. 이거는 원형질 분리가 보이고 세포벽과 세포막이 아예 분리됐고 부피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내용은 여기 있는 그림이나 칠판에 있는 그 양파 껍질로 있는 그림이 양파 표피를 이용한 그림이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고 일단 여기 이제 원래 우리가 어제 3월 저기 언제냐 22일 되면 원래 복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일까지만 촬영을 하고 22일부터는 복귀를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과제 검사를 하긴 할 텐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일단 교재를 바꿔서 처음부터 내신 대비용으로 수업을 좀 다 새로 할 겁니다. 이거는 새로. 그러니까 이제 1등급 만들기라는 교재가 있는 건데 그걸로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요까지는 인강 촬영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8화까지 다 푸시고 숙제가 129초까지 풀으면 되겠습니다.